자동차 운행 중에 노킹이 발생한다. 연비가 평소보다 떨어졌다. 힘이 없다. 출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느 날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오늘 또 변함없이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증상은 간간히 발견되는 고장이었습니다. 특히 디젤 자동차, 즉 커먼레일 자동차에서 발생했었는데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가솔린 자동차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솔린 차와 디젤차 공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차종은 BMW입니다. 주로 커먼레일 자동차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지만 특별하게 방송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례라서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경우는 복합적인 경고등이 떴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P15DF입니다. 여기 보면 정의되지 않는 고장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P0087입니다. 연료 레일 압력, 시스템 쪽에서 연료 압력이 너무나 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되지 않은 P15DF라는 거, 이거는 P로 시작되는 경고등 중에서 0 이렇게 시작되는 경고등이 있는가 하면 P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1 이렇게 시작되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즉 15DF, P15DF, 이거는 이 자동차에서는 뭐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즉 P0087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즉 어떠한 자동차인가는 역시 P15DF라는 것이 연료 압력이 매우 낮다, 현저히 낮다 라고 할 때 쓰이는 경고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비 불량, 출력 불조, 가속 불량, 그리고 경고등이 켜졌을 때 진단해 봤더니 P0087이 아니라 P15DF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고장 코드다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도 이 자동차는 연료 압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연료 압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딜리버리 파이프라고 합니다. 커먼레일 자동차에서는 레일이라고 합니다. 커먼레일입니다. 역시 가솔린 자동차에서 말하는 딜리버리 파이프, 커먼레일에서는 레일,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료 파이프의 압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연료 압력 또는 레일 압력이 무척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낮은가? 연료 일타가 막혔나? 연료 펌프가 막혔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고등이 켜졌을 때 자동차를 운행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료 압력이 낮으면요, 가속이 적당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버버버버벅 합니다. 즉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점화장치의 고장처럼 신속한 과속이 아니고 조금 딜레이 되는 가속 상태를 보인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료 압력이 낮을 때라고 했으니까 공통으로 첫째 연료 펌프 비싸니까 일단 접어둡니다. 첫 번째는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가 막혔나? 필터 한번 갈아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연료 필터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인젝터와 연료 펌프, 그 중에 인젝터 값이 가솔린 거는 좀 싸죠. 그래서 인젝터를 바꾸자고 합니다. 역시 인젝터를 4개를 바꾸든 6개를 바꾸든 또 8개를 바꾸든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운행을 시켜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연료 펌프를 바꿔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여러분 생각에 이제는 됐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행해 보니 또다시 경고등이 켜지더라. 이건 왜 그런 거야? 연료장치는 다 바꿨는데 혹시나 점화장치일까? 그래서 또다시 정비업체에 가서 점화장치를 바꾸자고 하죠. 커먼네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점화장치가 없으니까 펌프, 필터, 인젝터, 이거 비용이 너무나 크죠. 인젝터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리빌드 제품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재생품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중고품으로 바꾸자고 한다든가 이렇게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고장, 이게 뭐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상상하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를 추려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추렸는가 보시겠습니다. 연료 장기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료 장기 보정인데 뱅크 1, 뱅크 2 이렇게 돼 있죠. 3개 실린더 쪽에서는 뱅크 1, 또 이쪽 3개 실린더는 뱅크 2라고 구분했을 때 장기 보정이라는 말이 보이죠. 스캐너를 보면 다른 용어로 단기 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기 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72%를 더 필요로 한다. 또 연료 장기 보정 뱅크 2에서도 10.94니까 뭐 거의 11%에 육박하겠죠. 즉 12와 11 이렇게 별 차이 없는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도대체 엔진 RPM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628입니다. RPM이 좀 부족합니다. RPM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축 불량이 오면 RPM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압축 불량의 원인이 무엇일까? 밸브 누설, 피스톤 링, 또 실린더의 간극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말해서 블로우바이 가스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밸브가 누설돼서 흡입 매니폴드 쪽으로 역류에 의한 흡입 매니폴드 오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 점화식이 마이너스 2도로 나옵니다. 지각 점화를 합니다. 정상보다 뒤쪽에서 점화를 한다. 곧 실린더별로 6개의 실린더 중에서 135 쪽과 246 쪽으로 나눴을 때 246 쪽에서 연료 보정량보다 135 쪽 뱅크가 더 압축 상태가 나쁘다. 그러니까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점화시기로 지각 제어해버렸다. 여기서부터 출력 부족이 나오는 것이고 연비 불량이 오는 것이고 가속 시에 지연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 출력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뱅크 1의 S2입니다. 여기는 뱅크 2의 S2입니다. 촉매 뒤쪽에 있는 거를 봤더니 675mV입니다. 여기는 뱅크 2는 695mV입니다. 뱅크 2 쪽의 불완전 연소와 뱅크 1 쪽의 불완전 연소가 거의 엇비슷하게 정상적인 연소를 하지 못하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촉매 쪽으로 보내고 있다. 촉매에서 애프터 버닝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비의 대상인 것입니다. 곧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P0087과 P15DF라고 하는 경고등이 떴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연료 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일 관리를 잘못해서 밸브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는 닫힘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연소 불량이 발생하면서 산소 센서에서 정상적인 산소 센서 파형 사각형을 스캐너라고 하고 파형을 측정합니다. 시동을 걸면 0V에 있는 산소 센서 전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열받았을 때 올라가서 자 이때부터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일 때 피드백이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어때요? 낮아졌죠. 빨간색보다 낮은 상태가 왔다. 만일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피드백을 한다. 이거는 P0420이라고 그랬죠. 이 자동차는 695mV가 나온다고 하는 S2의 전압을 봤을 때
분명히 이쪽입니다. 현재는 공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주행을 하게 되면 연소불량이 와서요. 피드백 전압이 위로 가주면 좋겠는데 또는 정상적으로 가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다. 곧 검정색으로요. 어때요? 기준선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피드백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슈 판단하에 연료가 덜 들어온다. 연료 압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 추측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했던 거 연료 필터, 인젝터, 연료 펌프 바꿔봤지만 동일한 증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스캐너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걸 가지고 봤더니 결국은 정비 범위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엔진 오일입니다. 점도를 맞춘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관계로 엔진 보호 차원에서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첨가제 이것까지 넣었답니다. 여기까지 넣었으면 보십시오. 고점도는 안 맞습니다. 첨가제를 넣어서 또 오일의 점도를 더 뻑뻑하게 만들었습니다. HLA가 작동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플러그 갭입니다.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파크 플러그 갭 조정에 대해서 왜 인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맞춰주면 좋거늘, 즉 적당하게 오일 점도가 맞지 않아도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하는 경우에는 플러그 갭만 가지고도 산소 센서의 피드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피드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피드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정상은 아니어도 정상에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그 갭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내만 주행하는 분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자동차는 특별하게 오일 점도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살다 보면 늘 고속도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내도 탈 수 있고 고속도로도 탑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는 엔진이 열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시내 주행할 때 엔진의 온도가 높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엔진의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점도가 약간 높은 게 들어갔더라도 오히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점도가 낮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거에 반대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설명 듣는 동안에 지루함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P0087, P15DF 모두가 다 연료압력 부족이다 라고 할 때 띄워주는 경고등인데 P로 시작되면서 1이나 2로 시작되는 경우는 특정한 자동차를 거명해서 즉 어떤 자동차에는 P1로 DF를 연료압력으로 표시하고 P하고 0으로 시작되는 경고등은 모든 자동차에 공통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의되지 않은 도장 코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자동차에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어느 누구의 자동차에서는 연료압력 부족으로 쓰인다라고 알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고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후회했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비, 즉 연료 필터나 인젝터나 연료 펌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교환하지 않아도 될 자동차를 경고등 하나 믿고 교환했지만 그게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다. 잘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권영호TV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헛정비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정비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도움이 됐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정비를 경험했던 사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영상을 보시고 어디냐고 묻는 분이 많으신데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주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영상 시청을 아니하시고 방문하시면 저의 설명을 이해 못하십니다. 부디 꼼꼼히 여러 개 영상을 보시고 찾아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루 3분 정도 찾아오셔서 상담하면 그날 저는 업무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